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플코인 가격 1,700원까지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가격 9천만원까지도 깨지면서 8천만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완전 항복이라는 시장의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80도 달라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겁을 먹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작 이런 상황들이 반대로 봤을 때 바닥 시도일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당시 비트 가격이 1억 8천만원까지 상승했었죠.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가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점 가격이 9천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은 기간에 반값이 나니까 놀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근데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이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투자자들이 거의 체념하고 손절매하는 모습까지도 역력합니다. 증시에서 바보는 신문 기사를 보고 주식을 사고, 영리한 사람은 신문 기사를 보고 주식을 판다. 그리고 가장 영리한 사람은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을 때 산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가격이 반토막 났죠.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완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비트코인 끝났다라면서 부고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시장 뒤편에서는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약한 손이 떠난 자리를 강력한 손이 채우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중의 공포 뒤에 숨겨진 진짜 바닥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거래소로 몰려드는 비트코인 물량이에요. 통상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은 팔기 위해서죠. 최근 24시간 동안 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들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하루 사이에 6만 비트코인이면은 하나로 봤을 때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지난 155일 이내에 코인을 매수한 단기 보유자들, 즉 약한 손들인데요. 이분들이 큰 손실을 감수하고 서둘러서 시장에 코인을 내던진 겁니다. 실제로 한 온체인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최근 조정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장기 보유자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단기 보유자들만 대거 손절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항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버틸 힘이 없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던지고 떠났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일주일에서 1개월가량 XRP를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이 이틀 만에 18억 XRP를 매집하는 정황은 포착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단기 보유자 그룹은 전체 XRP 공급량 비중에서 5.2%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2.5% 수준이었는데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어버린 거죠. 그리고 전체 보유량은 52억 6,600만 XRP로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른 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실현 손실이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투자자들이 확정하고 있는 손실 금액인 거고, 최근에 며칠 동안 실현된 손실 규모가 하루 평균 1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손실 금액이 연일 잡힌 건데요. 온체인 전문업체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시장의 공포가 뚜렷하게 늘어난 증거이자 역사적으로 이런 손실 급증은 매도 세력이 힘이 다해갈 때 등장했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실제로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손실이 폭증할 때 추가 하락 압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었었고요. 이번에도 최근에 3년 중에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시장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있는가, 이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방금 언급드린 분석처럼 중장기 보유자들입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5개월 이상 비트를 보유한 지갑들, 즉 강력한 손들의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의 총 보유량은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겠죠. 이번 폭락을 견디고 버틴 주체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 뜻인 거고, 결국 시장의 코인 구성이 약한 손에서 강력한 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상들이 비단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암호화폐 전반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하는 이더리움, BNB, 리플, XRP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도 최근 크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단기 투기 자금 상당수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반면에 믿고 버티는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참여자층이 한 번 전부 다 개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흔들어 대가지고 흔들 사람들은 전부 다 흔들어가지고 내보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두들 이렇게 전부 다 던지고 나갔을까? 이 표면적인 원인은 역시 거시경제 충격입니다. 연말 연시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기를 대는 조짐들이 포착이 됐고,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더욱더 오래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1월 말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보니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는 숫자들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2025년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올라서 예상을 꽤 웃돌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 가격이 0.7%나 급등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죠. 에너지나 상품 가격이 아니라 임금과 서비스 요금 같은 것들을 잘 안 내려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가 올해 내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이거 금리 인하 멀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동안 위험자산에 몰려들었던 자금들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죠. 달러 가치가 반등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격 폭락에 직접적인 방어세를 당긴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시장 내부의 레버리지 붕괴입니다. 가격이 한창 고공행진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빛을 내서 베팅, 이 레버리지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가지고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에 베팅을 잔뜩 쌓아뒀던 거죠. 근데 악재가 터지고 가격이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은 눈덩이처럼 위험해집니다.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면요, 강제로 청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기계적으로 시장가 매도가 출회가 돼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비트코인 ETF에서 시장 자금이 빠져나갔고 고래 투자자 몇몇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이 미끄러졌고요. 결국에 롱 포지션 강제 청산 연쇄 반응이 촉발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수치로 확인해 볼까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 지원 규모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억 달러 이상 증발했어요. 한화로 4조 원에 가까운 베팅이 사라진 건데 대부분 청산이나 손절로 정리된 포지션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플러스였던 펀딩 레이트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이 펀딩 레이트가 음수라는 거는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돈을 내야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즉 현재 시장의 쇼 포지션이 그만큼 과잉이었다는 신호인 거고, 그래서 선물 시장까지도 포함한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락 쪽으로 쏠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번이 바닥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과거 사이클들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받을 때 비슷한 신호들이 나오곤 했어요. 지난 2018년 말, 2020년 3월, 2020년 말까지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상황인데 이때도 공포지수가 바닥을 뚫고 내려갔었고 거래소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국에 가격은 돌아서서 새로운 상승장의 출발점이 되어주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상황이 흡사하다라는 게 낙관론들의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지금이 또 바로 기회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도 그동안 시장의 과열 신호랑 과냉각 신호를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해드렸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확실하게 과냉각, 즉 너무 차가워진 시장 쪽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처럼 위험한 것도 없겠지만 때로는 정말로 과거랑 다른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비관론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곤 합니다. 지금 쏟아진 매도세가 일종의 전초전에 불과하고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연준의 정책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금융사고가 일어나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더 깊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규제 리스크도 있어요. 미국 증권당국 SEC 측에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 몇 달 안에 규제 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시장에 남아있던 장기 투자자들까지도 동요할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잠깐 언급드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바로 변수예요. 이 회사가 이미 비트코인을 수십만 개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하락으로 평균 매입 단가 근처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는다던 이런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부 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매도 압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이유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막을 보면은 필요한 조정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나올 만한 악재들, 그리고 투매들 상당 부분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약한 손들의 퇴장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장은 단기 자금에서 중장기 자금으로 또 소유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들이 숫자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공포지수가 바닥권이고 실현 손실이 최대치면서 또 거래소로 던져진 물량이 최고치일 때 역설적이게도 추가로 던질 약한 손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셔야 될지 짚어보고 마무리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폭락 뉴스나 공포장이 올 때 우리는 가격보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팔고 있는지,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온체인에서 비정상적인 징후는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 가격 차트만 봤을 때 막연한 감정에 휘말리기 쉽겠지만요, 이 구조랑 지표를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는 비트코인 폭락이네, 팔아라, 뭐 이렇게 외칠지 몰라도 우리는 누가 왜 팔았나 스스로 자문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 경우가 정답이 명확했었죠. 약한 손이 공포에 질려서 팔았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공포를 이겨낸 강한 손들이 시장을 다시 이끌 가능성 말이죠.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남들이 던진 이유랑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흔들림 속에서 구조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 시장을 짧게 보면 감정이 흔들리고요, 길게 보면 원칙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이 시장을 하루 이틀 일주일 단위로 보기 때문인 건데, 오늘 오르면 기쁘고 내일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 감정에 따라 매수했다가 또 매도까지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에 못 팔고 내릴 때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에 못 사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 투자 시장이 항상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외칠 때는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이라서 위험한 자리고, 사람들이 끝났다고 포기할 때는 이미 충분히 내려온 자리라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 참고 버틴 사람이 아니라 오를 때 팔 줄 아는 사람이 웃고요, 하락할 때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하락할 때 분할로 모은 사람이 결국에 더 크게 웃습니다. 이 차이는 실력보다도 시장을 보는 거리감에서 나와요. 짧게 보면 매 순간이 위기 같고 길게 보면 그냥 과장일 뿐이겠죠. 오늘의 하락도 큰 흐름 안에서는 그냥 작은 파도일 뿐인 건데, 우리는 그 파도 하나에 휩쓸려가지고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게 예측이 아니라 원칙 매매인 거고, 오르면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리면은 천천히 다시 모으면서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대응하는 거, 이 단순 반복이 결국 내 계좌를 지켜주고요, 멘탈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리플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단기 종목 단타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하지만 단기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내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르면 더 갈 것 같아서 매도 못 하다가 결국 내 매수가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하락해서 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타라는 게 비중 조절과 무리한 목표 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점에 목표 가격 걸어놓고 여유롭게 보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비중 조절하고 목표 타점 미리 걸어놓으면서 눈치 보기 매매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막상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더 갈까봐 매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맞춰서 살아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오래 버틴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고, 이 투자의 승자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